1000만 원, 2000만 원대는 어떤 거를 신경 써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기본을 주시죠. 기본. 장사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3000만 원 미만인데 내 매출이 맛이 없다. 사장님들은 모릅니다. 과정이 잡혀있지 않으면 밑 빠진 독입니다. 광고를 아무리 때려도 밑 빠져 있어요. 말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이까지 올라갔어요. 매달 1000만 원씩 올라갔어요. 7천만 원 수준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보통 요 수준까지는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다. 여기는 빨리 이 구간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이 구간대에서 망하면 지옥 구간. 저는 이런 장사법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 영상들에서 대표님이 1000만 원부터 뭐 1억 2, 3천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해오신 방법들을 좀 소개해 준다고 하셨는데 가게를 운영하실 때 첫 매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일단 먼저 궁금하거든요. 처음 할 때는 15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순이익이나 뭐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 순이익은 한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들고 갔죠. 근데 그때랑 또 다 8년 전이니까 그때랑 지금이 또 다르죠. 그때는 이제 거의 배민이 없었을 때고. 거기서 이제 매출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좀 진행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매출을 올리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1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월 매출별 진행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구간대별로 들으시면 돼요. 1000에서 2000 정도 1000에서 2000 한 달에 30일로 나눴을 때 하루에 70만 원. 여기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어느 구간대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3, 4천만 원대가 제일 많지 않을까? 3, 4천만 원. 1매출 한 100만 원 정도. 사실 거꾸로 가자보면 6번이랑 7번은 네. 요때요. 그 중에 요 끄트머리가 7번이죠. 제가 데이터를 대충 하는데 뭐 맘스터치, 피자 이런 것들도 매출별 보면 네. 9천에서 한 1억 3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브랜드들 뭐 보통 한 15평에서 20평대는 네. 9천에서 1억 3천까지가 1%예요.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네. 1000몇백 개 중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6번, 7번은 요 끄트머리라는 거죠. 거의 잘 안 보이겠네요, 주변에는. 거의 없죠. 네. 그 동네 3km 안에 이름만 대면은 아 거기 맛있는데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 수준이네요. 다 아는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6번, 7번 진짜 어려워요. 그럼 자, 1번은 1000에서 2000만 원대는 요거 되면 요거 1번. 2000에서 3천 원대가 요거 2번. 3000에서 4000원 3번. 이렇죠. 보통 요 구간대가 상위 15% 구간이에요. 4천에서 5천은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4천에서 5천이 계속 평균적으로 나오는 기준입니다. 네네네. 이 의구점에 드시는 분들은 배민의 사장님 장부 키세요. 내 매장의 전국 퍼센티지가 나와요. 4천, 5천은 15%대입니다. 3천에서 4천은 뭐 한 45%대. 뭐 이 나머지는 55%죠. 네. 5천에서 7천은 뭐 10% 미만대, 5% 미만대. 이건 1%. 나머지 세세한 건 적지 않을 겁니다. 일단 1000만 원, 2000만 원대는 어떤 거를 신경 써야 되겠어요? 하루에 30에서 70만 원을 해요. 평일 30, 주말 70을 하겠죠. 잘 나오면. 그래 1000에서 2000을 유지하겠죠. 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기본을 주시죠. 기본. 장사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은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영업시간이에요.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 이 구간대는 영업시간을 못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가 나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개인 사정으로 브레이크 걸어버리시고 개인 사정에서 이틀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장사의 기본은 영업시간입니다. 장사는 한 달 30일이면 30일 내내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장사예요. 네. 쉬면 안 돼요. 왜냐? 기본적인 월세, 그 다음에 공과금들이 기본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영업일을 30일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없애라 만 해도 하루에 한 5에서 10만 원 올라갑니다. 보통. 두 번째, 자사 제품. 이거는 뭐 구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구성은 많이 고르는 거거든요. 음식점이 많이 선택할 게 많아서 갑니까? 편의점은 가잖아요. 그렇죠. 담배 살 때 아이스크림도 사잖아요. 음식점은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색이 많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겠죠? 맛이에요. 맛. 메인 3가지 정도. 3천만 원까지는 메인 3가지가 맛을 잡아야 돼요. 먹었을 때 딱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인데 내 매출이 맛이 없다. 사장님들은 모릅니다. 3천만 원 미만은 무조건 맛부터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단일 개수로 많이 팔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원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조리를 하고 있는 방향. 왜냐? 재수가 많으면 일이 많아져요. 관리할 것도 많아지고 식자재 관리, 그 다음에 조리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니까 3가지에서 5가지 종류를 제일 맛있게 만들어라. 예를 들어 처갓집은 뭡니까? 네. 치킨 뭐 먹어요? 슈프림. 슈프림이에요. 치킨 먹고 싶은데 슈프림 먹을까? 맛있는 기업. 그래서 처갓집을 시키겠죠. 그렇죠. 슈프림이 없다면 처갓집은 제외되겠죠. 선택사항에서. 네. 이게 3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만만 있으면 3천만 원까지는 도달하기가 쉽다는 건가요? 3개에서 5개까지. 맛만 맞춰서 주력 상품을 해서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맛이 기본을 먼저 잡으세요. 네. 그리고 영업시간, 브레이크 없애고 그 이후부터는 인원에 대한 체계를 잡게 될 거예요. 3천만 원까지. 네네. 2명, 3명 해가지고 계속. 이까지가 3천만 원까지입니다. 이까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갈 때는 어떤 게 중요한가요? 여기서부터 지역마다 다릅니다. 네네.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보통 상권은 2kg를 잡습니다. 기준점에서 반경 1kg를 잡고 쫙 끄었을 때 2kg입니다. 이 3천만 원이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팬덤층이 생겨요. 단골들이 생겨요. 그렇죠. 10,000원짜리를 하나씩 판다고 하면 매달 3,000명이 여기
방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3개월이 지나면 9,000명이 아니고 한 4,000명 정도가 팬덤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 마스로 만들기 때문에. 네네네. 보통 신규가 55, 60이 나오면 재방문율이 40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3천만 원까지 맞춰야 돼요. 그 안에서 맛있게 맛을 연구해서 팔아 제끼는 거예요. 3천만 원 이후부터는 사실 문제가 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유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3천부터는 마케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케팅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마케팅 누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플레이스를 매달 60만 원을 쓴다 하면 네. 하나만 매달 60만 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천만 원에서 하루에 70에서 100인데 네이버 플레이스를 60만 원을 써서 80에서 110만 원이 됐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찾아야 됩니다. 이 네이버 플레이스 1번은 계속 매달 들고 가는 겁니다. 네. 깔고 갑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인스타 뭐 하나 플랫폼을 넣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90에서 120 점차적으로 누적시켜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누적되면 계절마다 다릅니다. 빵 터지는 데가 있고 낮아지는 것도 있는데 네.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래서 3,000에서 4,000, 5,000까지는 단일 메뉴로 영업시간을 유지하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없애고 마케팅을 누적시키면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마케팅,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입소문으로 퍼지는 마케팅이 3,000만 원까지라면 돈이 안 들었겠죠. 그렇죠. 이제는 이 매장이 3,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가게 맛있어요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광고로서. 네. 그게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조건 일어납니다. 70에서 100만 원을 치는데 100에서 165만 원을 치기 시작했어요. 네. 60만 원이 올라갔죠. 네. 평균 매출이. 평균 매출이. 마케팅 누적이 시키면서 이게 다 돼서 네. 60만 원이 올라가면 인건비를 그대로 3천, 4천만 원보다 똑같이 쳐야 됩니까? 아니요, 더 필요하기도 하겠죠. 딱 한 명 필요합니다. 정규직 한 명. 네. 딱 정규직 한 명이면 이 구간대로 올라갑니다. 3천만 원은 두 명이서 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운영하는 기준에서. 네. 4천, 5천까지는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면 됩니다. 뭐 못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자동화 시켜야 됩니다. 키오스크 넣고 자 5천. 여기서 조금씩 하나 한 명 넣고 그 안에 재료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고 조리 동선 하나가 나왔을 때 조리를 빨리 하는 행위를 해서 5천까지는 됩니다. 여기서는 보통 지역 마케팅이에요. 지역 마케팅. 가게 주변 지역에 3km 안에 노출되는 지역 마케팅. 그리고 5천에 7천까지가 마의 구간이죠. 왜냐? 이까지는 마케팅만 잘해도 칩니다. 시설이나 인원을 뽑고 해서 칠 수 있습니다. 네. 5천에서 7천 사이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돼요. 5천에서 7천이면 어느 정도냐면 네. 점심시간, 저녁시간, 시간대가 2시간 반입니다. 보통 식사 시간은. 그럼 2시간 반 안에 보통 전체 하루 매출의 30에서 40%가 몰려 들어와요. 그럼 30에서 40%가 예를 들어서 이 구간 때 165만에 30에서 40%는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죠.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40만 원을 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무조건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가야 돼요. 퀄리티가? 그렇죠. 11시 반에 시킨 사람이 11시 40분에 시킨 사람이랑 대기 시간이 똑같아야 되고 음식도 퀄리티가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이 빠져서도 안 되고 음식의 퀄리티, 조리에 대한 온도, 네. 조리 시간 이것들이 똑같아져야 됩니다. 5천만 원까지. 이 구간 때는 그게 기본이겠네요. 그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생산 시설의 기본 그리고 마케팅은 누적의 기본. 누적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네. 5천에서 7천은 그것을 잘해야만이 누적이 계속 형성되면서 누적되는 것은 이탈률이 없어야 돼요. 5천이 넘어가 버리면 1시간 반 안에 40만 원을 칠 수 없어서 대기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 그 대기 시간이 늘어나서 제공한 사람들은 이탈률이 일어나요. 항아리 속에 광고를 누적시키더라도 조리에 대한 공정 과정이 잡혀있지 않으면 밑빠진 독입니다. 광고를 아무리 때려도 밑빠져 있어요. 흘러나가요. 네. 그래서 그 밑빠진 거를 메꾸기 위한 것이 조리 시스템에 일어나요. 돼야 7천까지 갑니다. 여기서 구간부터 여기서 구간은 이게 잡혀. 그 일어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준이 딱 명료합니다. 3명에서 4명이 근무를 합니다. 5천에서 7천은. 네. 3명 또는 3.5명 근무하는데 기준이 명료해요. 3명, 3.5명이 왔을 때 사장님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와서 각자 일을 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업무 시스템에 분담되어 있는 게 있고 자기가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오면은 넌 이렇게 해. 그럼 들어오면 이렇게 쳐. 집중적으로 조리를 하는 시간과 그 조리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따로 해서 준비하는 시간 3명, 4명이 분업화되고 조리할 때 시간 분업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로도도 분산되고 애들도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잘 나가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조리 일어나는 준비기간, 판매 시간 다 분업화가 돼야 됩니다. 분업화. 그리고 마케팅은 누적이 돼야 돼요. 두 가지를 잡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잡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이까지 올라갔어요. 1년 반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올라갔어요. 고민을 하고. 그리고 동선도 잡아야 되고 이까지. 다 잡히잖아요. 마케팅을 이제 누적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000만 원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진짜 좀 많이 머무른 구간이 따로 있었나요? 1년 반 동안 이 구간대에서 정체돼 있었어요. 벗어나지 못한 거.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 광고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아. 그리고 조리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두 명이서 뭐 신메뉴를 매달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치킨 너겟을 주기도 하고 했는데 3,300에서 머물렀어요. 하지만 돌파되는 시점은 바이럴 쪽과 마케팅 쪽을 고정적으로 돈을 조금씩 누적해 나갔을 때 그
그 광고 효율로 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광고라고 하는 것은 말이 거창하지 맛있으면 손님이 맛있다라고 전파해 주지만 맛있다고 전파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만 하지만 그렇죠. 네. 광고라는 것은 먹지 않은 사람들이 먹고 싶게끔 내가 PR을 해서 확성기로 소리를 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가속화가 됩니다. 가속화가 되면 여기서 문제점은 조리 일원화가 돼 있지 않으면 유실률이 납니다. 유실률이 나면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 뭘 하겠죠. 근데 그 조리 일원화와 마케팅의 누적 이 같이 일어나면 7천만 원 수준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단 상권이 잡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상권이나 이런 게 안 좋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만한 게 있나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지만 데이터가 있어요. 이까지는 9천만 원까지는? 네, 9천만 원까지는 내 2km 반경 안에 주소를 딱 찍고 네. 2km 반경 안에 15,000명만 있어도 돼요. 15,000에서 2만 명. 거주자가 직장인은 10,000명 정도 있으면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보면은 거주자 5,000명, 그 다음에 2km 안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 뭐 1,000명은 사실상 찍기 좀 어렵죠. 왜냐면 9천만 원 한다면 한 달에 10,000원짜리가 9,000명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인구수가 부족해서 그렇죠. 찍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세대수랑 인구수랑 다릅니다. 이거는 2만 세대입니다. 보통 한 가구 세대당 2명 또는 2.5명이에요. 그럼 2.5명이면 8만 명, 7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7만 명 중에 9,000명이 이용한다는 건 얼마입니까? 10에서 20%가 네. 사람들이 사 먹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정도 수준으로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이게 다 갖춰지면. 그렇죠. 그리고 소비력을 봅니다. 그 도시 안에 대기업이 있는지, 생산시설이 있는지, 큰 대학병원이 있는지, 공공기관들이 있는지, 그들은 돈을 많이 쓰는 VIP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쉬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업군, 회사, 두 번째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병원, 시청 이런 것들입니다. 공장단지. 그러면은 여기 양산은 좀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양산은 좋습니다. 저도 하다가 이제 얻어 걸렸는데 양산은 비교적 광역시가 아닌데도 높습니다. 인구 밀집도도 있어요. 밀집도라고 하면은 2km 안에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인원 세대수가 많은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쟁자들도 적으면 이제 몰립니다. 그러면 이 누적 광고 마케팅을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5천만 원, 7천만 원 상위 10%야.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5천만 원, 7천만 원을 조리 일원화와 마케팅 누적으로 만들었어. 상위 10% 어렵습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는 이 기준은 한 번 찍는 게 아닙니다. 매달 찍는 겁니다. 7천에서 9천은 이상적인 매출에 오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토를 해도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완전 프로토로 해야 돼요. 근데 프로토 했는데 관리자들이 관리 못하면 8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에 80만 원 된다고요? 식자재 많이 시켜먹고 식자재 다 버리고 운영 잘 안 되고 광고비 로스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안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억을 넘기 위해서 이제 1억은 저도 찍기 힘듭니다. 지금 이 상권에서 한 1년간 유지를 했는데 네. 넣는 인풋보다 아웃풋이 적습니다. 투자한 대비 효율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건데 매출은 찍히는데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1억을 찍기 위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절대값이 존재합니다. 상권, 인구수입니다. 왜냐? 아무리 맛있어도 10,000명에서 판매한 5만 명한테 하면 광고가 더 잘 먹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회비용입니다. ROA. 내가 넣은 값 대비 얼마나 효율화되느냐. 이거는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그래서 각 상권마다 적정한 매출 구간대가 있다. 인구 대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요 수준까지는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다. 낙후돼 있고 인구수가 없는 곳들은 가게들이 별로 없어요. 독점권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게가 인구수가 많을수록 경쟁이 높아져요. 그래서 많은 인풋을 넣어야지 이 수준을 넘어야 되는 구간대도 있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요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궁금한 게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 저렇게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프랜차이즈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 조금 괜찮은지. 제가 여기까지 뭐라고 했죠? 매달 130에서 165만 원을 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시스템, 조리 일원화. 그게 다 돼 있잖아요. 프랜차이즈에서 홍보를 전역으로 해준다 해도 지역에서는 안 먹힐 수 있습니다. 지역 마케팅이에요. 지역 마케팅. 이 부분은 내 반경 3km 안에 볼 수 있는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칠 수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그 매출 칠 수 있죠. 지역 마케팅을 아예 세팅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조리도 다 자동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1억 5천까지는 칠 수 있는 시스템이 프랜차이즈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매뉴얼은 있는데 잘 그거를 습득해야 되겠죠. 그 조리 자동화에 대한 습득력.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지역 마케팅을 잘 튀구면은 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권 잘 잡히면. 이 구간대가 되면 대형 1,000몇백 개가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5손가락 안에 듭니다. 7천에서 9천. 20평 미만. 월세 400만 원 미만. 막 유튜브 보면 와, 뭐 1억 5천 달성, 3억 달성, 뭐 와, 난 대단하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현실을 정확하게 그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완전 꼭지점인가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억, 3억 하는 거는 일반 자영업 하시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2억, 3억씩 월 하는데 네. 개인 브랜드나 프랜차이즈가 간다? 이까지 간다? 그거는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법인 사업자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건 이제 정확한
기획력과 뭐 시설과 동선과 이게 완전 프로입니다. 프로. 그러니까 1억 2천까지는 개인 자영업자들 중에 으뜸 프로입니다. 근데 1억 5천, 2억 3억 하면 보통 월세가 막 한 1,500, 2천, 2,500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렵다. 그리고 서울권들은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경기 지역 중에도 으뜸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안양, 평촌 이런 곳들은 2km 안에 10만 명이 삽니다. 보통 10만 세대. 서울에 들어가면 보통 직경 2km 안에 7만에서 10만 세대가 사는 곳은 으뜸입니다. 거기에서 메인 입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월세가 600부터 시작됩니다. 월세가. 보증금 1억, 권리금 보통 1억 5천. 그러면은 사업 개설비 1억 넣어도 그냥 가게 20평짜리 하나 만드는 수준인데 최소 3억 들어갑니다. 투자비가. 네, 그렇겠네요. 3억 넣고 1억 5천 만들면 10%, 15% 들고 가면 1,500에서 2천 들고 가겠죠. 그것이 안 되면 월세 1,000만 원씩 나가겠죠. 네. 적자 나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대가 가장 이상적이다. 3천에서 7천 정도. 저는 이런 장사법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요. 초고액 매출은 별로인가 보네요. 지금 수두룩 빽빽 임대 나온 곳이 이런 것들 처음부터 무너집니다. 잘 되는 시기는 더 잘 되겠죠. 이 구간대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2개, 3개 만드는 게 비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이거를 만들려면 2개, 3개 만들어서 분산 투자 들어가야 됩니다. 가게 만들 때. 거기서 5천에서 8천 정도 만들어서 복수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권리금도 2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1,000만 원에서 1억까지의 매출의 형태, 그리고 처음부터 돌려보세요. 그 자기의 구간대를 찾으시고, 제 말이 다 맞진 않는데 제가 설명을 지금 1시간 반 더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점만 조금 했고, 만약에 이게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다룰게요. 디테일하게. 제가 이유를 다 압니다. 제가 다 쳐봤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 구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갖고 가는 수익과 이 구간대에서 갖고 가는 수익은 다르겠죠. 하지만 이 구간대를 유지를 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구간대로 됩니다. 안정적이겠죠. 네. 이 구간대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이 구간대가 되겠죠. 제일 위험한 게 이 구간대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이 구간대가 되겠죠. 여기는 빨리 이 구간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이 구간대에서 망하면 지옥 구간입니다. 지옥 구간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시기죠. 만족도 순입니다. 만족도 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장님들은 영업시간 약속 30일이면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없어요. 브레이크 필요 없어요. 이 구간 때도 브레이크가 없는데. 그 다음에 맛에 먼저 신경을 좀 쓰셔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영어로부터 시작했어요. 약 1억 정도를 빌렸어요. 돈을 빌려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2년 만에 돈을 다 갚았어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영업을 세팅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 당장 1년, 2년은 힘들지 몰라도 3년, 4년 지나면 달라져, 인생이. 구조 자체가. 개설비가 1억이 들면 여기서 400만 원씩 들고 가, 한 달에. 그럼 1년이면 얼마야? 4,800만 원. 그러면 48% 연금리 48% 은행에 나오니. 그럼 400만 원이 남으려면 한 달에 매출 4,500에서 5,000 하는데 400만 원 안 남겠니? 무조건 남아. 불가능한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식업으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이 방법밖에 없어. 사실상 이제 사람마다 돈을 쓰는 가치관이 다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쓰는 가치관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돈을 하나를 쓸 때 과연 이것이 그 미래에 봤을 때 투자성이 들어가느냐를 보는데 사치를 위한 돈과 투자에 대한 돈은 별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사고 싶다가 아니라 이걸 사고 싶은 비용은 버려도 되는 돈으로 생각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해서 쓰는 거죠. 뭐 다들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상 이게 알다시피 이 지금 체인점 사업과 요식업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영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대출을 일으켜서 했는데 제 일대기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 2018년부터 시작을 했죠. 약 1억 정도를 빌렸어요. 돈을 빌려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2년 만에 돈을 다 갚았어요. 근데 매출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하루에 뭐 한 7,000원, 8,000원 정도를 쓰면서 빚을 먼저 갚으려고 했죠. 나머지는 이제 그 남는 돈, 뭐 400만 원, 500만 원을 벌게 되면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투자. 이제 뭐 마케팅 비용을 쓰거나 계속 이 매장을 키우려고 하는 돈을 쓴 거죠. 매장을 키우려고 하는 돈은 소비의 일종이긴 하지만 내가 좀 번다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 요새 외제차 뭐 벤츠 하나 하면은 월 한 180에서 230만 원 주면은 벤츠 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3년 약정을 걸어서 했으면 그것도 똑같은 230만 원에 대한 소비인데 그때는 230만 원을 조금 번다고 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돈을 하나의 업체를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다 쓴 거지. 네네네. 돈에 대한 가치는 또 다르죠. 왜냐면은 10억이 있는데 매달 200만 원이랑 1억이 있었을 때 매달 200만 원 가치가 달라. 10억이 있을 때 200만 원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도 쓸 수 있는데 1억에 200만 원은 완전 가치가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 자기의 자산에 대비해서 그 돈의 가치를 너무 쉽게 보는 거지. 그래서 3년, 4년 전에 뭐 욜로족 해가지고 뭐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 하면서 돈을 막 쓰는데 지금 욜로족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버는 돈도 적어지고 해버리니까 다 망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지. 그래서 인생이 1살부터 100세까지 산다면 이거는 제 가치관인데 예를 들어서 20세까지는 거의 다 똑같아. 소비성이야. 20살까지는 돈을 막 열정적으로 버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보통 20대에서 뭐 한 30대까지도 봅니다, 보통. 20대에서 30대는 경험을 하고 보통 새롭잖아.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돈을 보통 잘 못 모으죠. 근데 이 20대와 30대가 있을 때 경험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쌓은 사람들은 빨라, 스타트가. 그래서 보통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는 황금기라, 인생에. 그러면 50대부터 55세부터 보통 퇴직이 되잖아. 55세 이상은 직장에서 일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말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55세. 인생의 100세라고 하면 55%의 인생을, 나머지 45%의 인생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20%는 돈을 못 벌어. 그러면은 3, 4, 50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나이니까 보통 한 30%.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살면서 30%의 돈을 벌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뭐 금융소득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소득이나로 인해서 나머지 50대에서 100세 살아나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보통 20대, 30은 충동적인 돈을 쓰는 곳이고 30대부터는 소비가 늘어나, 보통. 30대는 애도 키우고 가정도 해야 되고 이제 재산을 사기 위해서 이자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가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도 늘어나는 시기야. 버는 것도 많지만 쓰는 것도 많다. 그렇지.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번다면 네. 집을 뭐 4억짜리, 5억짜리를 산다 하더라도 무한돈으로 이자 비용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값이 지금처럼 안 올라가면 소득이 내려가는 거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3, 40, 50대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700만 원, 900만 원 벌게 되면 돈을 다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위기가 오거나, 이게 자영업에 대한 구조는 자영업을 하나 차리는 건 가게, 자본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시설일 뿐이야. 보통 1억에서 2억이 들잖아, 하나 뭐 하려면. 그러면 이 가게 돈에서 발생을 시키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체인 영업을 4년에서 5년을 함에 있어서 사장님들이 여기에 만족해버려. 최소 작으면 400에서 한 1000에서 1500을 보니까 여기서 만족해서 계속 쓰다가 들어가는데 계산이 안 맞아. 뭐냐면 20대, 30대, 40대, 50대 갈수록 나에 대한 체력 그리고 나에 대한 열정은 감가가 돼.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어. 네. 그럼 줄어드는 감가, 신체에 대한 이점이 점점 낮아지는데 한 가게에서 계속 수익을 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지? 계속 감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언젠가는 55세 이후부터는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돈을 뭐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현찰로 벌 수 있느냐? 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힘들잖아. 보통 힘들죠. 힘들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말까지는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계속 확장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이 소득 중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있고 뭐 부동산 소득이 있고 많잖아. 네. 그러니까 이 소득을 계속 만들어. 가게 하나는 이런 것들을 돈을 더 들고 오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목숨을 건다고 보통. 크게 봐서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소득이 나오면 지금 당장에 있는 돈을 자꾸 뭐 300만 원짜리 뭐 좋은 거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나는 뭐냐, 이 구조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20대부터의 100세. 나는 50세에 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니? 그 뭐 후임 양성을 하면서 시설을 키워 놓으면 되겠지만은 최악의 순간에는 50대 이후부터는 내가 일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36살이니까 남은 시간은 14년밖에 없어요. 그럼 남은 14년 가지고 나머지 50세부터 100세 살 거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급해지지. 그래서 나를 보면 어떻게 봐? 굉장히 지금도 조급하지. 맞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구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사람은 어차피 하루를 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오늘 당장이 중요하잖아. 네. 그거를 인식을 바꿔서 앞으로의 분기별, 연별,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생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영업을 세팅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 당장 1년, 2년은 힘들지 몰라도 3년, 4년 지나면 달라져, 인생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한 베이글 가게. 네. 그게 이거야. 눈앞에 있는 1년, 그 다음에 1개월에 대한 수익을 빠지지만 그렇게 구조를 맞춰놓으면 2년, 3년, 4년, 5년이 앞으로가 더 성장 가능하다. 그리고 그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긴 하겠지. 뭐 그냥 당장 누가 모르냐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로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 그래서 나도 일정 뭐 예금이나 적금을 하고 뭐 채권을 사곤 하지만 나머지 또 투자 비용은 따로 비용이라고 보고 빼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돈에 계속 돈을 넣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가 계속 커져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 근데 직장인들은 이게 힘들겠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 직장은 이 가게 하나가 직장이에요. 직장. 네. 직장에서 들고 오고 나머지 사업소득, 그 다음에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비트코인, 주식 또는 사업소득이라면 동업을 해가지고 매장을 하나 사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보통 직장인들은 이 가게를 포기한단 말이야. 직장을 포기한다고. 네. 가게라고 보면. 그럼 포기하고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상담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매장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 월 매출이 7천이야. 괜찮은 편 아닌가요? 괜찮지. 네. 근데 이 사장님이 돈을 좀 많이 버셔서 매장을 하나 더 큰 거래. 이거는 매장 1억인데 이건 하나 한 3억에서 4억이야. 근데 이걸 하면 이게 집중이 못 하니까 이걸 처분을 하고 이걸 하려고 해. 이게 그냥 고정적으로 한 1천에서 한 1,700 사이로 한 달에 돈이 들어와.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고 권리금을 받고 이거를 집중하려고 하시는 거야. 네네. 그래서 내가 무슨 상담을 했냐면 사장님 1,000에서 1,700 벌죠. 300만 원, 350만 원 비용을 더 투자해라 사람한테. 700만 원에서 1,300만 원 벌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더 넣으면 안정적이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장님이 오토 돌리고 이쪽에 힘을 쓰셔라. 잘 봐. 이거 그 전에 포기하고 이거 하지. 네. 이거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만약 이거 두 개 하면서 이거 돈을 일단은 300에서 400 정도 인건비를 더 들여서 유지를 하면서 이거를 했어. 네. 이게 망했어. 그럼 이거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돌아가면 돼요. 그럼 다시 돈을 벌면 되잖아. 네. 근데 이게 잘 돼. 이게 잘 돼. 그럼 돈이 벌릴 거 아니야. 전체 돈이 벌릴 거 아니야. 네. 수익금을 빼서 유지 관리를 하면 되는 거야. 보통. 네네. 근데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 한 매장당 수익률이
떨어지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관리비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게 1,000만 원 벌고 이게 1,500만 원 벌어. 네. 2,500이잖아. 그렇죠. 내가 한 달에 들고 가는 돈은. 네. 근데 여기서 두 개 각각 하면 2,500인데 네. 내가 다 못하겠지. 그럼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하면은 2,000만 원이 되는 거지. 500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더 추가가 투입이 돼야 되니까 이 구조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도 필요하고 밑에 관리직도 필요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세 개를 가능한 거야. 세 개도. 주변에 보면은 편의점 10개씩 하고 가게 5개, 7개, 8개씩 하는 사람이 있지. 네. 그게 이 구조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직영 매장을 하나, 두 개, 세 개 직영을 늘리는 사람도 있고 체인점을 가지고 다수 체인점 시스템을 가지고 다수를 여는 사람이 있고 네. 뭐 그런 체인점 자체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는 세 개 다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를 하면서 내가 직접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은 괜찮아. 근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빠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제일 좋은 건 뭐야? 내가 적게 아르바이트 하루에 4시간, 5시간 일해도 한 500만 원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보다 낫지 않아? 그럼 알바 4시간 하고 다른 매장 하나 더 차리면 수익이 더블 되겠죠. 그지? 네. 그 대신 이 하나를 하고 하나를 더 할 때 경험이라는 게 생기잖아. 경험. 노하우. 남는 건 경험과 노하우와 사람이잖아. 네. 그거를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수익화를 또 만들어가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을 모으고 보통 내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매장을 하나 만들어. 자영업 매장을. 네. 그러면 이게 보통 한 빠르면 6개월에서 늦으면 18개월 정도 원금 회수가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어. 순수 매장 비용만. 보증금 회수 비용 말고. 개설비가 1억이 들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남아. 순수익이. 네. 그러니까 곱하기 12 하면은 6천이지. 네. 그러면 이제 14개월 정도면 원금 회수가 되잖아. 그때부터 반오토, 오토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금융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반오토, 오토 안 하면 돈을 더 많이 남겠지. 네. 빠르게 원금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으로 바꿔라. 가게를 투자성으로 하려면. 그럼 1년 반 동안 1억, 뭐 한 1억 2천 정도 했어. 그럼 이제 회수가 되니까 0이 되잖아. 네. 투자금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400만 원씩 들고 가. 한 달에. 네. 그럼 1년이면 얼마야? 4,800만 원. 내가 1억을 넣은 건 똑같잖아. 1억을. 회수를 했지만. 투자비는 1억이잖아. 맞지? 그러면 48%야. 연금리가 48%짜리야. 연금리 48% 은행에 나오니? 그럼 400만 원이 남으려면 한 달에 매출 4,500에서 5,000 하는데 400만 원 안 남겠니? 그렇게 접어도 10%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남아. 무조건 남아. 4,000에서 5,000 하는데 400만 원이 프로토 반오토에서 안 남으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만들고 나서 내가 없어도 형성이 되니까 매장을 하나 더 만들면 800만 원이 되겠지. 네. 내가 여기서 또 일을 해. 네. 1년. 그리고 이제 스킬이 더 올라가겠지. 네. 그럼 기존 매장보다 더 높겠지. 더 잘 되겠지. 네. 확률적으로. 더 빨리도 되고. 그럼 빨리 더 빨리 6개월, 18개월 안으로 원금 회수를 치고 세팅값을 여기에도 진행이 된다면 400만 원짜리가 내가 일을 안 하고 800만 원이 되겠지. 네. 그럼 일 안 하고 800씩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연봉이 얼마야? 9,600. 그렇지. 연봉 9,600만 원이 한 3억이면 되는 거야. 3억.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말이 쉽지. 뭐 댓글 안 봐도 뻔합니다. 뭐 말은 쉽지. 근데 가능해요. 가능한데 아무나 못해요. 자영업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랬을 때 1년간 적어도 매장 하나를 내가 일을 안 해도 400에서 500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기게끔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도 필요한 거죠. 가능해요. 그리고 400만 원은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 만들면 이거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인원만 잘 맞추고 계속하면.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를 뭐 개설해가지고 막 돈을 벌 수가 없잖아. 요식업으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이 방법밖에 없어. 다수의 매장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융소득으로 막 이거를 건물을 짓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 자영업에 대한 사업 구조만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좋아.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복수의 매장 3개, 4개 하면은 타이밍을 잘 잡는 거지. 경기가 회복될 때. 그러면은 권리금을 팔고 팔아.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 그럼 3개면 5천만 받아도 1억 5천. 그렇지. 그럼 원금 회수는 됐지. 네. 그렇게 돈을 법니다. 보통은.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것은 자영업 하나를 했을 때 얼마나 그 매장을 키워서 막 하려고 하는 방법을 한 게 아니라 한 개 매장을 이미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브랜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매장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요식업 운영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야. 그럼 굳이 똑같은 브랜드를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죠. 좋은 브랜드를 찾아가지고 다수 복리로 하면서 인원을 돌려가면서 그 이 중간에 뭐 관리자도 필요할 것이고 들어가잖아.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하고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자영업을 20대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20대부터 40대 후반까지 만들면 2년, 3년에 하나씩만 만들어도 몇 개가 되겠어요? 최소 뭐 한 6개, 7개, 8개 되겠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러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구조가. 중간에 운영하다가 안 되면 점장들한테 투자금을 얼마 정도 받고 거기서 내가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장 수가 많을수록 매출의 5%만 받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뭐 4천만 원짜리야. 4천. 그러면 2억이 나오지. 2억의 5%는 얼마야? 1,000만 원이지. 그러면 얘네들이 4천만 원씩 나오고 내가 5%만 받더라도 1,000만 원, 월 1,000만 원을 일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불가능한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람 관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또 뭐 다 쉽게 하려면은 뭐 다 돈을 벌겠죠. 근데 자영업을 했을 때 구조는 이 구조가 음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구조가 이제 선행 구조예요. 뭐 이걸 하다가 갑자기 뭐 다른 뭐 공장을 차린다거나 이걸 하다가 전혀 관계없는 요식업의 시스템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 이거랑 맞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통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식자재를 전체적으로 사는 것, 배달비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규모화가 생기는 거지. 한 개 했을 때 3개, 4개, 5개가 들어갔을 때 이 규모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식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인건비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형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청년들 이 강의의 타겟은 뭐냐면
20대, 30대들 자영업자들 사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보시면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귀찮아 힘들어 뭐 사람이 안 뽑히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뚫고 나가요. 뚫고 역량이 결과적으로는 받쳐진다 이 말이에요. 역량을 뚫고 나가서 힘들 때도 이걸 구조를 맞춰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의지, 그거는 이제 계속 의지만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오사마리가 됩니다. 보통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지. 뭐 한 2개월 3개월 힘들지만 또 맞춰집니다. 그리고 20대에서 뭐 30대 정도는 목표를 잡아야지. 목표. 매장을 뭘 만들겠다.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면 일반 직장인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목표를 잡고 조금 일을 하시면은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영업은 이제 일단 매장 하나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원금 회수하고 나서가 중요해. 장사가 잘 된다까지만 생각하거든, 보통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은 2천에서 3천, 3천에서 4천, 4천에서 5천, 그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 매출이 형성이 있어. 내 매장 같은 경우는 8천에서 1억 정도야. 내 양산에 왔다 보거든. 그럼 거기까지 나오면 그래, 매달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보니까 나 여기서 괜찮아. 여기서 끝이 난단 말이야. 그 다음 목표를 생각해 놓으면, 한 매장이 잘 되고 나서의 목표를 생각해 놓으면 잘됨에 있어서의 돈을 저축을 하는 계획, 그 다음에 이 잘됨에 있어서 같이 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 세팅, 그 다음에 중간에 공부하는 것들이 같이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매장 하나만 잘 되게 만든다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 하고 나서 이제 목표가 없어지는 거야,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개 매장이 잘 되고 나서의 그 이후에 목표 같은 시스템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그럼 대표님은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목표의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지 좀 알려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먹고 살자 했어요. 매장 하나 할 때. 먹고 살자. 죽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매출이 점점 밀려서 한 1억 4천까지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점을, 원래 안 하려 했는데 체인점을 개설을 했고. 근데 이까지 제가 돈을 버는 대로 다 모았습니다. 제가 뭐 옷을 사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체인점 하나 만들려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잘 돼서 내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광고를 투자한 비용과 사무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이 최소 6천에서 1억을 들어요. 최소. 그러면 이 비용도 저축을 해놓고, 여기서 다시 진행을 할 때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저축을 해놨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제든지 다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연관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의 일을 진행할 때 최소 3개의 효율을 보려고 합니다. 3개의 효율을. 한 개 진행할 때 이거를 목적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목적과 이 목적과 이 목적 3개를, 효율적인 3개를 합쳐서 성과가 나오게끔 세팅을 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체인점하고 이제 뭐 한 4년 차쯤 돼서 90개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점주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파생적인 사업들 또 진행되고, 여기서 또 나오는 금융상품, 금융소득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금융소득이 또 들어가고, 여기서 또 부동산 소득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사업소득 들어가고, 여기서 또 이제 직영점 확대 운영이 되게끔 추가해요.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일단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쌓이기 시작하죠. 이게 모듈이 여기서 요거를 들어갈 때 세팅이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이 들어가는 이 돈들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유튜브를 찍는 것도 이 3개의 효율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저희 점주님들에 대한 교육, 사업에 대한 생각과 교육. 두 번째는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조회수에 대한 소득. 또 뭐 광고가 들어오면 광고에 대한 소득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체인점 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고 개설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모든 세팅에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단기간에 많이 버는 돈은 장기적이지 못해. 단기간에 적게 벌면서 복리적으로 축적되는 소득을 많이 만들어야 돼. 한 달에 100원이라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이 되면 연차가 지날수록 그 소득이 안정적으로 커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 건 과하게 후려치거나, 이 소비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알죠. 그걸 이제 이기려면 기술적인 혁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복리로 계속 돈을 쌓아나가야 된다. 축적하고, 축적되면 금융소득으로 빼고, 부동산 사서 부동산 소득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은 조금씩 빼져가지고 사업소득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할 수 있는 제 장기들을 다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가. 이게 지금 거의 한 업을 8년 정도 했는데 부채 하나도 없이 이거를 다 만들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뭐 이걸 투자하고 하면 또 투자한 돈이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구조도 만들 수가 있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이 실패율이 70%면 저는 한 10%로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복리로 다 쌓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업가는 미지수다, 불안하다가 있는데, 제가 한 결과값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직장을 다니면 잘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사업을 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망하는 게 더 안 망하게끔 안정적으로 자기가 세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맨날 매장 안에서 계속 반복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회의적이게 되거든, 일이. 근데 나는 이 목표값이나 이 그린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 하면 좀 더 팔아보자. 그럼 더 꿈에 더 가까워지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희망을 품고 일을 하는 거지.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이게 계속 뭔가를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자영업 스스로 사장님이신 분들은 스스로 목표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사실 이 직원들도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가고. 또 더 이 능력이 또 좋고.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